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91회 2강 실무로서 일반 전표부터 매입 매출 전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 두타전자입니다. 제조, 도소매, 그리고 무역,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라고 했습니다. 두타전자는. 자, 여기서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임대료는 부동산 등을 임대 사용하게 하고 수입하는 임대 사용료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반면에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에서 받는 임대료는 임대료 자체가 매출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 두타전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건물을 빌려주게 되면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수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우리 회사나 이 부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씩 잘 살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자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여기에 별을 밑줄 것이고 별 치시고 문제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제조, 도소매, 무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 긋고 체크를 하신 다음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일반 전표입니다. 4월 20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주당 2만원에 2,000주를 매입하고 이익은 4천만원이네요. 매입 수수료 30만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처리가 됩니다. 살다 팔포가 되겠죠. 살다 팔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고 팔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적지 않고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이익 본 돈에서 빼고 손해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간단한 거래 내용은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보면 단기 매매증권 4천만원을 매입하고 수수료 3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특히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가 아니라 영업 외 900번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 따로 잘 적었는데 의외로 800번대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판매 시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수수료 비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처리가 가능한가요? 즉 살다 팔포가 되겠죠.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죠. 4,030만원. 큰 문제가 없네요. 단기 매매증권 4천만원. 이렇게 수수료 비용 30만원 따로 적어야 됩니다. 물론 900번대가 됩니다. 팀 짜고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대변 또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러 갑니다. 4월 20일 일반전표죠. 0420 차변 3번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 40 뿔뿔. 그리고 차변 3번 수수료 비용인데요. 이때 800번대 831번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 984번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30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4,030만원. 입력이 끝나면 확인하러 갑니다. 4월 20일 차변 단기 매매증권 차변 수수료 비용 984번 대변 보통 예금 문제없고요.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이름으로써 1번 문제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1번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는 살다 팔포.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2번입니다. 5월 2일 액면가 2천만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920만원에 발행하였으며 할인 발행하였네요.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사채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의 발행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합니다. 액면 발행입니다.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 사채에 나와 있는 이자율과 은행 이자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채 액면 금액 1억 원, 만기 5년, 액면 이자율 5%를 1억 원에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1억, 사채 1억, 별 문제 없습니다. 사채 발행인데요. 이번에는 할증 발행입니다. 자, 액면 이자, 사채에 나와 있는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됩니다. 사채 액면 금액 1억, 만기 5년, 액면 이자율이 10%. 보십시오. 은행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은 5%, 사채 발행 이자율은 10%. 일때 1억 3천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음. 현금 1억 3천 문제없죠. 사채 1억. 그리고 이 3천만원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인 발행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큰 경우입니다. 사채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사채 액면 이자가 몇 %입니까? 2%. 은행 이자는 몇 %? 5%. 시장 이자율이 크죠? 이럴 때는 할인 발행이 됩니다. 7천만원에 발행하고 작게 받았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7천만원 되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사채는 1억이죠? 할인이든 액면이든 할증이든 사채는 액면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차액이 생겼으며 3천만원 작게 받았죠? 그것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입니다. 사채를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하는 이유는 액면 발행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할증은 무엇이 크다?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클 때, 할인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발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채의 상각입니다. 상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가상각할 때 나오죠. 갚을 상, 각 물리칠 각에서 보상하여 갚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치 감소분을 떼어내거나 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제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각이란 뜻이 뺀다는 뜻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뺀다는 의미가 맞지만 사채는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을 사채를 나중에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가치 상승분을 더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제가 전산세무 1급인가요? 1급이네요. 전산회계 1급에 사채의 상각하는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정도 조금 길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채의 상각도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상각하는 방법도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고, 시간이 없거나 바쁘신 분은 패스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사채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클 때는 할증 발행을 하고,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는 할인 발행을 합니다. 사채 상각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둘 다 매년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 1강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채를 할인 발행 시 장부 가액은, 그렇죠, 할인했으니까 상각하면 1억이 될 때까지 점점 증가됩니다. 증가되므로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채를 할증 발행 시 장부 가액이 감소합니다. 할증 발행하게 되면 1억짜리를 1억 3천에 발행을 했습니다. 상각을 하게 되면 점점 1억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장부 가액이 줄어듭니다. 장부 가액이 줄어들면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주시면 사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채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채 2천만원을 1920만원에 할인 발행했죠. 2천만원짜리를 발행하고 1920만원 받았으니까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며 둘 다 부채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입니다. 사채 발행에 관련한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 두 번째, 사채 할증 발행 차금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부채로서 부채입니다. 서로 상계 처리하면 안 됨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 자본 계정들 있죠.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들이 나오면 반드시 일반전표를 조회해서 상대 계정을 조회해서 상계 처리한 후 문제를 풀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감자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푸시면서 사채 지금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찾아서 상계 처리한다.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채 2천만원 별 문제 없네요. 1920만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사채 할인 발행되었습니다. 얼마? 80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80만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물론 팀 짜고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변에 5월 2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502 차변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 금액이 192,000불. 또 차변 3번 사채할까지 해야 되겠네요. 사채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이것도 글자를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800불. 대변 4번 사채 2천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특히 전산 세무는 90분으로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회계하시는 분이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변 103번 보통예금, 차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 사채, 금액도 2천만원, 2천만원. 물론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5월 9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그러니까 우리 회계 처리가 계정 과목 이름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지급 세금에 관련된 문제네요. 1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미납품 120만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 공가로 처리. 정말 친절하네요. 사실 이런 말을 안 줘야 되죠. 안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가산세는 원래 세금과 공가가 됩니다. 자, 알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푸시면 돼요. 자, 가산세, 범칙금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이 내용은 미지급 세금과 가산세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세 거래를 보겠습니다. 미지급 세금 120만원과 가산세 1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6월 30일 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에서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4월 30일이죠. 3월 31일이죠. 정산했고 그거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5월 9일이잖아요. 4월 25일까지인데 늦게 냈잖아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지급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즉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것과 가산세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날짜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월 31일이었다면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5월 9일이잖아요. 예정신고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내는 거예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일단 121만원 지출이 되었죠. 다음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금액이 얼마? 120만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만원, 세금과 공가로 해라 그랬습니다. 팀 짜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대변, 물론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그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미지급 세금도 사실은 부채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 우리 3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미지급 세금 처리되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거래처가 걸려 있으면 여기도 거래처를 걸어주시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물론 채점에 때는 아마 거래처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다라고 채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3월 31일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03월 31일.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다 정리되어 있죠. 미지급 세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 없네요. 신경 안 쓰겠습니다. 금액 한번 볼까요? 금액,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네요. 미지급 세금 예정 이만큼인데 다 안 낸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안 냈는가 봐요. 자, 다음. 자, 이 내용을 05월 며칠 09일 날. 자, 차변입니다. 차변 3번. 미지급 세금 미지. 자, 미지급 세금 금액은 얼마? 12000불. 또 차변 3번.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죠. 세금 817번인가요? 예, 817번. 세금과 공가 만원.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121만원 확인. 5월 9일 차변 미지급 세금, 차변 세금과 공가, 그리고 보통예금 문제였고요. 121만원씩.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이 문제는 문제 해석만 잘하시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7월 30일 착한 스토어에서 공장 직원 의미가 있죠. 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단 거래일 현재 착한 토스트는 간이 과세자이다.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되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와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이 나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 상품입니다. 과세 상품인데 부가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착한 토스트가 간이 과세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이 과세자에게 구입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전표에 나왔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렇게 주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고 간이 과세자의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마세요. 이유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착한 토스트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소개 2만원, 그리고 신용카드입니다. 무슨 카드? 현대카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느낌 하나 오는 거 있습니까? 이거 보고 이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가 포인트가 있죠. 나머지는 큰 게 없는데요. 공장 직원 500번대 아닙니까? 직원들 밥 사줬으니까 복리 후생비가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즉 카드사가 어딥니까? 현대카드. 현대카드 이게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카드사가 나오면 카드사가 꼭 거래처로 걸어집니다. 100%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카드사에 또 매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99.5%는 카드가 나오면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 명세서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공장 직원 간식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장 직원 간식비 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고요. 핵심 내용입니다. 문제에 카드사가 나오면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합니다. 복리 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야 하지만 간이 과세자로부터 매입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입니다. 거래처가 착한 스토어가 아니라 현대카드임을 알고 있는가? 즉 나중에 2만원 착한 스토어에 2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카드에 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 복리후생비 계정의 선택 조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며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야 돼요.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의 소유일 것. 자, 제가 왜 세무이급이나 응시하시는 분한테 이런 것들을 적어 두었는가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 휴게실에 TV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TV를 복리후생비로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소유권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어떤 경우, 자, 우리 회사 직원 복리를 위하여 휴게실에 TV를 하나 설치했다. 돈 줬습니다. 이럴 때 이 TV는 복리후생비가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TV는 직원 것이 아니라 회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 꼭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급한 마음에 하시다 보면 비품 안 하고 방금 그런 경우를 복리후생비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직원 복리후생비 2만원이죠.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미지급금이 되겠죠.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하나 있고요. 이 미지급금은 착한 스토어가 아니라 현대카드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30일 입력하러 갑니다. 07월 30일 차변 3번 511번이죠. 복리후생비 얼마? 2만원.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 현대카드네요. 현대 상사가 아니라 현대카드. 자, 확인 7월 30일 차변 511번 복리후생비. 자, 이게 제조 경비라서 그렇죠. 대변 미지급금 현대카드가 되고 금액은 각각 2만원씩 문제 없네요. 자, 일반연표 마지막 문제죠. 8월 21일 외상 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 매출처인 뉴욕 CO LTD에 대한 외화 외상 매출금 4만 불이 전액 회수되고 원화로 환가되어, 환가란 말은 환전되어 바뀌어서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정 과목이에요. 이게 외상 매출금이 될까요? 외화 외상 매출금이 될까요? 의외로 외화 외상 매출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 안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 이름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화 달러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를 실제로 주고 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이 되고요.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대부분 일반 전표에 사용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실제 사고 팔면서는 외화 비슷합니다. 가지고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고요.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이익,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손실, 즉 외화 환산이익과 외화 환산손실은 결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단기 매매 증권도 외화와 비슷합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 자, 환율이 나올 때, 즉 외국 돈이 나올 때 일본 돈의 경우 환율 계산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달러나 유로는 1대 X입니다. 유는 달러의 경우 1000대 1 또는 1200대 1 이렇게 표시되지만 일본 돈의 경우는 1000대 100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180원 정도 합니다. 1180원, 1달러 이렇게 되는데요. 엔화 있죠. 일본 돈. 엔화는 엔화가 요즘 1100원 정도 되나요? 1100원 하면서 뭐 100입니다. 100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환율할 때 10달러 같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10 곱하기 1180원 문제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 100엔 같은 경우는 이거 1100원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엔당 얼마가 되나요? 자, 100엔에 1100원이란 말은 0을 2개 빼야 됩니다. 1엔당은 11원입니다. 이렇게 일본 돈이 나오면 환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의외로 일본 돈이 나오면 잘 틀립니다. 돈이 안 맞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 돈들은 다들 1대 1000, 1대 1350 이렇게 되는데요. 일본 돈 엔화는 100대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40,000불이네요. 자,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 환율은 1150원이고, 그리고 입금 시점의 적용 환율은 1200원이네요. 외환 차익이 발생했네요. 왜? 돈이 올랐으니까. 자, 외화 처리가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을 받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금 4,600만원입니다. 40,000불 곱하기 1,150원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예금으로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40,000불 곱하기 1,200원이잖아요. 받아 200만원 이익 본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매출 시점 환율과 입금 받는 시점의 환율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의 구분이 가능한 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 보통 예금에 4,800만원 받은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입니다. 4,600만원이죠. 4,600만원. 그리고 200만원 이익을 받습니다. 이 이익이 외환차익이 되겠죠.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증가되었습니다. 차변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찾을 이유가 없죠. 물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외환차익이라는 영업외이익이 발생되고 이렇게 다 해주시면 좋긴 좋죠.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뉴욕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 8월 2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821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금액은 4,800만원 48불불 아이고 적용해 했네요. 48불불 대변 4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NEW 뉴욕 금액은 4,646불불 그리고 대변 4번 외환차익이죠. 외환차익 금액은 200. 예, 맞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1일 차변 보통예금 대변 외상 매출금 뉴욕 걸려있고요. 대변 외환차익 문제없고요. 자, 여기에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찜찜하시면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금액 확인하러 갑니다. 4,800에 4,800. 예, 이상이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일반 전표 문제 5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컷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할 때는 첫 번째가 부가세입니다. 가장 핵심이 부가세예요. 부가세를 줬는지 받았는지 안 줬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출보다는 매입에 실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보다는 매입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2-1번입니다. 7월 1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지비가 있네요. 정지란 말은 발을 정자, 땅짓자, 땅을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했는데요. 그 땅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울퉁불퉁하면 좀 평평하게 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땅을 고르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두건설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 정지 비용 1,100만원 부가세 포함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죠. 1,000만원에 100만원입니다.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를 풀 때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를 다 아셔야 됩니다. 불공이란 말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라 하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공이 될 수가 없죠. 왜?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공제받지 못한 겁니다. 특히 3번 부분에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상관이 없어요.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불공입니다. 화물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요.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요. 승용차의 범위가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그리고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말이죠. 빠바바바바바방 하는 거,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불공이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고요. 나머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카드를 받은 경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매입 매출전표에 다 입력되기 때문에 불공인 경우는 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우리 TAT나 이런 시험에서는 이게 뭐랍니까? 부가세 주고 불공이면서 카드로 교부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전표지만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입,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문제 나와 있죠. 부가세 포함, 예입니다. 자,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 줬을 때, 예가 됐을 때는 꼭 물어보아야 됩니다. 불공 사유인가? 지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불공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나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죠. 불공입니다. 따라서 매입 플러스 불공, 매입 불공이 됩니다. 공급가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백두건설이죠. 전자 맞죠? 여가 됩니다.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11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 따로 표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불공인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이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불공 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토지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1100만원 보통 예금으로 줬죠.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갔죠. 자산이 줄었습니다.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7월 10일 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러 가 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월과 일은 항상 두 자리. 7월 10일. 매입이면서 불공이죠. 54번. 매입이면서 불공 54번. 54. 자, 입력을 이렇게 했더니 아래쪽에 빨갛게 나왔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선택할 겁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1000만원에 부가세 얼마? 100만원. 백두입니다. 백두. 그리고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자 여기에 딱 가서 엔터 치면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집니다. 그럴 때는 하단에 꼭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쭉 읽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6번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붕괴는 3번 혼합이네요.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토지 201번이죠. 됐고, 다음 대변 4번 보통 예금입니다. 됐고, 자, 입력이 끝나면 확인하러 갑니다. 7월 10일. 그리고 매입 맞으며 불공입니다. 공급과 부가세 문제없고요. 백두건설 그리고 전자 혼합 맞습니다. 붕괴는 다 3번 혼합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현금 2번 외상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차변 토지 대변 보통 예금 문제없고요. 1100만원. 예, 1번 문제 크게 문제없는 내용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8월 10일 당사는 수출 대행 업체인 대일통상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자,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우리 회사가 두타전자이며 대일통상에 판매했습니다. 8월 10일이고요. 공급가 4천만원에 영세니까 부가세가 없죠. 그리고 합계금액 4천만원이고 현금 1000만원 받았고 300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나요? 아니죠? 아니요.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그러면 영세가 되겠죠. 이 둘을 합치면 매출 영세가 됩니다. 공급가 4천에 부가세 빵원. 대일통상 전자 맞죠? 자, 이 내용은 포인트가 구매 확인서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으로서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제품 4천만원을 매출하고 1000만원은 현금 받고 3000만원은 어음으로 받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품목 참고로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된단 말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실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보고 내용 해석이 가능한가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4천만원, 1000만원 현금 받았네요. 현금 1000만원, 3000만원짜리 어음 받았죠.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현금 들어왔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그리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대일통상이니까 거래처 걸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한 문제입니다.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8월 10일입니다. 0810 유형 매출이면서 영세입니다. 매출 영세
12번이네요. 1, 2.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전체를 보시면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공급가 40 뿔뿔에 부가세 없고 대1 통상입니다.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자, 전자 맞고 여기 보니까 자, 엔터 하니까 엔터. 여기가 파란 막대기가 생기죠. 이때는 하단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세율 구분은 자, 신용장 구매 확인서였죠. 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찾는데 크게 문제 없으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붕괴 3번. 대변 제품 매출은 별 문제 없고요. 차변 3번 현금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을음 차변 110번이죠. 받을음 3000만원. 문제 없네요. 확인하러 갈까요? 자, 8월 10일. 그리고 빨간색 매출 영세 맞습니다. 4000만원 부가세 없고 대1 통상이고 전자 맞으며 혼합이며 하단 붕괴 대변 제품 매출 차변 현금과 받으름 문제 없고요. 거래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자동으로 걸리니까 4000만원씩. 예,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3번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대운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하는 거네요.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돈 못 받았단 말이죠.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신경 쓰지 마라 그러네요. 매각 대금 33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 300만원에 30만원 받았네요. 취득가 600 감가상각 600 200 장부가액은 600에서 200을 빼니까 400만원짜리 100만원 손해봤네요. 자, 포인트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시 붕괴하는 순서. 저는 유형자산 처분할 때 꼭 이 순서대로 붕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서나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예죠. 자, 매출이면서 예일 때는 불공사유인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매입이면서 예일 때만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봅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이면서 과세가 됩니다. 요거 못합니다. 과세, 매출과세. 공급가 300에 부가세 30. 그리고 대운상사고 전자 맞죠? 자,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장부가액 400만원이죠. 취득공가 600만원, 감가상각 누객 200만원이니까 600에서 200을 빼면 장부가액이 400이네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 매각해서 100만원 손해보고 돈 못 받은 내용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유형자산 처분이 가능한가? 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600만원 문제없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 누객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200만원. 그러면 나는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400만원. 그리고 받는 돈에서 300만원이죠.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뺐어요.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즉 손해 봤단 말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 적고요. 그리고 부가세 30만원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30만원. 마지막으로 돈 받는 내용 330만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미수금이 되겠죠. 330만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다음 이 내용대로 한다면 기계장치 좋네요.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줄었죠. 대변 또는 기계장치 팔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대변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미수금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대운상사. 거래처 걸 필요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9월 3일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0903 자, 매출이면서 과세였죠. 11번이 되겠네요. 매출과세 11번. 자,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급가 300에 부가세 30. 거래처는 대운이었죠. 거래처는 대운. 엔터.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다음 대변이 나왔네요. 대변.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대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계정 과목이 아니라 돈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품만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206번이네요. 그리고 300만원이 아니죠. 이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계장치 시도금가는 600만원이었습니다. 요거 의외로 실수가 많습니다. 6뿔뿔입니다. 그리고 차변 3번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 그리고 얼마? 2뿔뿔. 다음 또 차변 3번 유형자산 처분손실이죠. 처분손실 얼마? 1뿔뿔. 그리고 차변 3번 미수금이죠. 미수금 금액은 330. 위에 문제 없습니다.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9월 3일 과세 물론 매출입니다. 300에 30 매출 맞고요. 대운상사 맞으며 전자 맞습니다. 물론 혼합이고요. 하단분계. 자, 대변 부가세 예수금 기계장치. 특히 기계장치가 300만원 아닙니다. 600만원이라는 거 신경 써 주시고요. 나머지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손실 그리고 미수금이 되겠네요. 금액은 각각 630만원씩. 예, 이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4번 9월 9일 서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가 1300 부가세 130만원을 발급받았다. 매입 대금 중 5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하나의 점표로 처리할 것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91회 매입 매출 점표는 간단하네요. 자, 돈을 주는 내용이죠. 매입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나와있죠. 세액 예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 줬을 때 예일 때는 불공 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원재료는 불공 사유가 아니죠. 아니옵니다. 정빙 소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과세가 되겠죠. 이 둘을 합치면 매입 과세가 됩니다. 다음 공급가 1300에 부가세 130. 거래처는 주 서울이 되며 전자 맞죠. 붕괴는 알 수 없고. 이 내용은 원재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1300과 부가세 130만원을 매입하고 선급금 1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3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원재료는 원재료죠. 1300 별 문제 없습니다. 부가세 130 줬네요. 부가세 대급금 130만원. 선급금 100만원이죠. 선급금 100만원 빼고 나머지 1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무엇을 가지고 볼까요? 당좌자산이 제일 좋죠. 보통예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습니다. 즉 자산이 줄었단 말이죠. 대변 이렇게 계정과목이 여러 개 있으면 팀을 짠 다음에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예금은 아니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선급금 서울이죠. 그러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9월 9일날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매입 과세 51번이죠. 넘어가고 공급가 1300에 부가세 130, 거래처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혼합. 자, 차변은 나와 있네요. 금액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대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4번 대변 선급이죠. 선급금 얼마? 100만원입니다. 1뿔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1330. 예, 문제 없습니다. 확인. 9월 9일. 그리고 파란색 매입 과세 맞으며 공급가 부가세 맞고 서울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 혼합 맞으며 대변은 차변은 봤었고요. 대변 선급금 보통예금 맞고요. 100만원에 1330. 예, 금액 맞네요. 뭐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런 문제 아닙니다. 사실 전산세무의 2-4번 같은 문제는 공짜 문제다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메인 매출전표 5번입니다. 10월 8일입니다. 당사의 판매부서니까 800번대죠. 그랬죠. 접대용 건조 화환을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이거 의외로 실수하기 쉽겠습니까? 아싸 접대비 불공 아닙니다. 계산서는 무엇에 한해서 주고받는다? 면세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 줬나 안 줬나, 받았나 안 받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입 매출 전표가 끝나기까지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이선 곧 하원에서 구입했고요. 8만원이네요. 그리고 10월 8일 건조화한 별 문제 없고요. 8만원 외상 미수금이니까 돈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네요.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아니오죠. 예이면 불공 사유인가 물어봐야 되지만 아니오일 때는 불공 사유인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계산서입니다. 전자 계산서 면세죠. 따라서 이 내용은 매입 불공이 아니라 매입 면세가 되는 겁니다. 항상 윗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급가 얼마? 8만원. 부가세 없죠. 제이선 곧 화원이며 전자 맞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불공과 면세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거래처에 선물 구입하여 주는 내용이 되며 거래처 선물 8만원을 구입하고 돈 못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했는가요? 전자 계산서 받은 거 확인하셨습니까? 두 번째, 정빙 서류로 전자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불공이 아니라 면세임을 알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거래처에 선물 주니까 접대비 8만원. 돈 안 줬죠? 미지급금 8만원.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습니다. 제2선 고타원 같기 때문에 거래처 걸 필요 없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8일이네요. 자, 매입이면서 면세가 됩니다. 53번이죠. 매입 면세 53번. 품목 수량 빼고요. 8만원 됐고 제2. 그리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몇 번? 3번이네요. 자, 차단 붕괴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접대비죠.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이네요. 미지급금 8만원. 예, 문제 없습니다. 입력된 거 확인. 10월 8일. 그리고 매입이면서 면세 문제 없고요. 8만원 문제 없고. 그리고 제이선 고타원 전자 맞으며 혼합입니다. 하단붕괴 차변 813번 접대비 대변 253번 미지급금 각각 8만원씩. 예, 문제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2강 매입 매출 전표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